저출생, 기후위기, AI의 습격. 어제의 유능함이 오늘의 안녕을 보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답을 따르지 말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적 대전원의 시대,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 실장 박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대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난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재구성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만 하더라도 아주 빈곤한 국가였고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그런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와 수출 진흥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20세기 한국 행정의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 행정이 부딪힌 행정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K행정은 기술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의 그런 문제 해결, 소위 그것을 동원과 침투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이라든가 부처들 간의 협업, 또 민간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취약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부딪힌 난제들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면서 유연하게 문제에 대응하고 실패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지금 한국 행정이 부딪힌 환경의 변화와 국가 역량 사이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부딪힌 난제,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느냐, 그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꼽힙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결국은 점점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정책 부처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대표적인 난제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행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가 우위에 서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행정이 점점 더 왜소해지고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지까지 정치와 행정이 상생하며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기저에 깔려 있는 메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가져다주는 국가 역량에 대한 폐해는 상당히 큽니다. 우선 정치 양극화가 심할수록 그만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급격한 정책 변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바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국민보다는 정치적 상관들, 정무직 공무원들을 더 의식을 하게 되고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전문성에 바탕한 중립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접근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일로 현상, 행정부처 간의 칸막이, 이 문제가 한국 행정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메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도한 분화가 조직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어떤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된다면 분절화되고 서로 통합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역량의 분석틀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분석 단위 차원에서는 공직자 개인과 행정 조직, 그리고 제도,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기능적 차원으로는 정부가 하는 역할, 기능이 결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행정 자원들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는 실행 및 운영 역량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국회와의 협력도 필요하죠. 정치와 통합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9개의 셀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난제 해결에 필요한 세부 역량들을 저희가 도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대파이 조사를 통해서 역량 요소들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공직자 개인 차원에서는 그 지적 분석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리고 실행 운영적 측면에서는 협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업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은 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한 대안들을 계속 탐색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런 적응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직 형태가 바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조직의 자산으로 그런 실패의 경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정책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아주 큰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다양한 증거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서로 경합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가장 최선인지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수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그것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처 내에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Devil's Advocate, 다시 말해 정책 반론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을 운영한다면 공직사회 내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요. 전 정부 차원에서 복합 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정책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행정은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 2항에 나와 있는 중요한 헌법 가치인데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승진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의 가장 최고위직으로서 사무차관제를 신설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 결과도 정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정책 실패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그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실패 리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역량은 공직, 조직, 제도 이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직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 인구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인 능력,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문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을 총괄 기구로 하는 통합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갈수록 왜소화되고 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과제일주의, 보신주의, 그리고 관료제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국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로 우리 사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이제는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이 개발되고 모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행정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치는 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정치와 행정의 건강한 균형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에서 제안드린 정책 방안들이 더 많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제도화되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 행정의 역량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유능해질 때 국민이 꿈꾸던 내일은 비로소 일상이 됩니다. 더 나은 내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